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네. 또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언더스탠딩. 네. 기다리실 것 같아서 저희는 또 퇴근하려고 하다가 오늘도 다시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이 네. 아마 이런 방송 비슷하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예. 7시 45분인데 새로운 무슨 일을 하러 출근하는 이 느낌은 정말 더럽습니다. 뭘거 어때까지 합니까? 뭐 힘듭니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힘든 건 당연하고 힘든 건 당연하고 네. 이게 뭔가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러나 또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니까 기다리시고 또 여러분들이 집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제 여러분들이 중독됐으니까 네. 또 저희가 또 이제 안 해드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또 저희는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도 하이라이트 이런 것도 좀 이건 달라진 중국이구나. 네. 하이라이트. 뭐네. 뭐 하여튼 그런 이런 것도 거. 좀 하시고 좀. 네. 네. 자, 아셨죠? 예. 오늘은 언더스탠딩의 에너지 전문 기자, 네. 정부 비판 전문 기자, 정보 비판? 네. 김상훈 기자가 예. 우리나라의 여러 문제 중에 하나인 전기요금, 가스요금. 네. 이거 어떻게 할지 최근에 올린다고 하다가 또 못 올리는 쪽으로 또 좀 도는 분위기죠? 예. 네, 속사정이 있다고 하니까. 그 속사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파헤쳐 주신다고 하니까 예. 또 재미있게 들어볼 만하고요. 이어지는 이효재. 순서에는 최상욱 대표님, 채부심 유튜브 채부심을 네. 절찬리에 운영하고 계시는 예. 네, 최상욱 대표님 오랜만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부동산 동네 이야기 네 좀 그렇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예.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네. 사과 방송을 해야 된답니다. 왜요? PD님이 네. 좀 전에 이 프로가 7시 45분에 다시 출근해서 일을 해보니까 기분 더럽습니다 이랬다고. 네.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얘기다. 거 봐요. 저 대신 어. 안승찬 대표가 사과한답니다, 여러분. 제가요? 안 대표를 봐서라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김상훈 기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예. 네. 제가 전기요금 얘기를 굉장히 자주 들고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근데 사실 재미없고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아니 지금 5만 원 내야 될 걸 4만 원을 내다가 나중에 6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화가 나지 않으실까요? 뭐 오르면 싫긴 싫죠 뭐. 그 결국 조삼모사인데요. 네. 조선모사는 그래도 숫자는 똑같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렇지. 전기요금은 전기요금은 지금 5만 원 내야 될 거 5만 원 내면 되는데 예. 안 내면 4만 원 내다가 나중에는 6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합치면 똑같잖아요. 합치면 아니죠. 똑같죠. 5만 원, 네. 4만 원, 만 원 차이잖아요. 예. 예. 근데 나중에 6만 원, 5만 원 내는 게 아니라 6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10,000원 차이잖아요. 아, 그렇게 많은 차이란 말씀이시군요. 네. 네. 그럼 제가 숫자를 잘못 이렇게 잘못 되는 저렇게 들은 그게 바로 조삼모사입니다. 그러면 7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10만 원 내면 놀래겠지. 7만 원. 네. 7만 원. 어쨌든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조산모사가 아니라. 그래서 조금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조금 화가 나기도 하는데 그리고 사실 또 한전이랑 가스공사는 상장 기업이잖아요. 네. 주주들은 또 무슨 죄가 있으며. 뭐 그렇긴 하죠. 네. 그렇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근데- 무슨 얘기 하시려고 이렇게 또 근데 주주들에 관한 한 서로를 그런 건 또- 있습니다. 어. 우리는 일회성 비용에 대해서는 주가에 반영 안 하잖아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매년 이렇게 되는 게 아닌 한. 예를 들면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줘서 뭐 10억 원이 더 나갔어요. 매년 10억 원씩 비용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깎아주잖아요. 한전과 가스공사도 지금 못 받지만 설마 안 받겠냐? 결국 나중엔 받지.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럼 기업 가치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이 현재로 할인되든가 현재에 반영돼서 결정되는 거라면 네. 지금 받나 나중에 받나 그게 뭐 대금 회수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좀 길게 보면 똑같은데 그걸 지금 받으니까 좋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받는다고 주가를 많이 할인해서 거래하면 그건 거래하시는 분들이 좀 마음 급한 거 아닌가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한 점만 보면 그러한데 예. 사실 오늘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엊그저께 또 정부에서 2분기 전기요금을 올리려고 했다가 예. 올리지 못했죠. 예.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당정 협의에서 올리지 않기로 결론이 나와서 전기요금을 안 올린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예. 이게 사실 전기요금을
인상이든 뭐 인하든 결정의 프로세스는 이렇게 됩니다. 사진을 잠깐 화면을 보여드리면 이게 뭐 연료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한전이 산자부에 신청을 하고 예. 그럼 산자부는 기재부랑 협의를 한 해요. 뒤에 예. 이걸 인가를 해주면 뭐 정기위원회라고 하는 거기를 거쳐서 인가를 해주면 그냥 올리면 되는 건데 예. 이번에는 당정협의라고 하는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당정협의를 했던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번도 없어요. 전기요금 결정할 때 여론을 반영하자 그 말이죠. 물론 보통 그 전기요금 결정을 할 때 여당이랑 협의를 하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예. 이번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당에서 전기랑 가스요금 올리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키를 쥐고 하겠다. 우리가 결정을 하면 올리는 거고 우리가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올리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30일 날 지난 30일 날 당정 협의에서 그걸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어제였죠. 산업부가 한전이랑 가스공사 불러서 에너지 공기업 긴급 경영 상황 점검 회의라는 걸 했습니다. 사실 이런 회의들이 아시겠지만 그런 거잖아요. 가스요금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고 가스요금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메시지가 그렇게 나올 거잖아요. 매우 심각하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메시지가 나올 것 같으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회의가 또 취소가 됐어요. 1시간 전에. 그래서 왜 이게 취소가 됐는지를 놓고 말이 많은데 소문이긴 해요. 뭐 확인된 사실은 아니긴 하지만 여당에서 못하게 했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인 거죠. 우리가 올리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산자부가 공기업들이랑 회의를 해서 우리가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엇박자잖아요. 그래서 이거 메시지 차원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네. 일단 여당의 표면적인 입장은 뭐 그렇기는 합니다. 요금 인상 불가피한 건 우리가 알겠는데 그래서 산자부가 가져온 안을 우리가 복수안을 봤는데 예. 폭과 시기는 우리가 조절을 하겠다. 그리고 뭐 그 전에 뭐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뭐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이게 방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LNG 가격이랑 유연탄 가격이 조금 내리고 있는 추세예요. 예. 그래서 이게 내려가게 되면 조금 적자폭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면 안 올려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네.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안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올리지 않으면 이제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올려야 되거든요. 3분기는 여름철이잖아요. 사실 한전이 제일 싫어하는 계절은 여름입니다. 여름에 전기 많이 쓰니까. 여름에 전기를 많이 쓰고 여름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전기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2011년에 블랙아웃이 있었고 2017년에도 폭염 때문에 사람들이 전기요금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전기요금 누진제로 확 개편을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3분기에도 올리기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4분기를 가게 되면 총선이 바로 앞이잖아요. 총선이 내년 4월인가요? 내년 4월입니다. 네. 근데 그러면 그때는 더 올리기 쉽지 않을 텐데 총선 앞두고 맞습니다. 겨울에 또 올리면 그렇죠. 좀 거시기 하지 않겠냐? 이제 그러면 언제까지 안 올릴 거냐? 이게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올리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계속 누적돼서 쌓이는 거고 우리가 내야 될 돈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인 건데 뭐 알겠습니다. 총선 끝나고 올리겠네요. 총선 끝나고. 그럼 저희가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이번에 안 올렸으니까 그렇죠. 그게 계속 쌓이는 거죠. 왜냐하면 한전도 그렇고 한꺼번에 가스공사도 많은 그렇고. 돈 더 올린다 이거죠. 계단식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거는 한꺼번에 올리는 것도 있겠지만 뭐 계단식으로 올려도 어쨌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한전이나 뒤에 많이 낸다.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돈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전은 지금 원가 회수율이 70% 정도거든요. 예. 30%를 싸게 판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전기는 계속 사와야 돼요. 예. 그거는 100이고 전기가 팔 때는 70이면 그렇죠. 사채를 계속 찍어야 물론 되는데 당연히 그렇긴 한데 빚이 늘어나면 나중에 빚 갚을 때 힘들다 그 말이잖아요. 이자를 더 많이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럴 수 예를 있겠네. 들면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이 되는 그 이자가 미수금에 네. 대한 이자가 한 4,700억쯤 됩니다. 예. 그 돈을 우리가 계속 안 내도 될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뭐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예를 들면 이자의 문제 이런 문제만 있고 그 뭐 버티면 버틸 수는 있는 겁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유가나 가스 가격이 좀 내려간다고 가정할 때 그때 안 내리고 계속 현재 요금을 유지하면
그것도 사실 방법은 방법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래 왔죠. 지금까지 꽤 그래왔는데 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적자 폭이 크진 않았던 거죠. 적자 폭이 크면 클수록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자가 많이 늘어나는 구조잖아요. 예. 적자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는 지금 눌러놨다가 네. 나중에 내려갈 때 그걸 계속 유지하게 되면 어느 정도 똔똔이 되니까 이런 선들이 그려지는 건데 뭐 그렇긴 합니다만 이자는 소비자들이 지금 안 내니까 그렇죠. 체감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조삼모사가 아니라 전기요금을 늦게 내면 네. 한전은 그동안 적자를 보면서 빚을 내야 되기 때문에 빚에 대한 이자도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맞습니다. 말씀인데 맞습니다. 소비자들은 나중에 내고 지금 안 내면 어. 지금 안 내고 갖고 있는 돈의 이자를 소비자들이 벌잖아요. 예금하잖아요. 뭐 그 예금을 할 수도 뭐 2만 원, 3만 원 되는 돈을 요금을 할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어쨌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 결국 이자는 그냥 같은 서로 마찬가지다. 한전이 더 물고 그 대신 소비자들은 이자를 버니까 뭐 그렇게 나중에 따지면 가스요금 이자까지 쳐서 받을래요라고 한들 그냥 그 이자 번 거 내면 된다. 근데 뭐 그런 건 있죠. 뭐 사채의 아주 이자는 사소한 얘기였어. 5%, 뭐 예를 들면 물론 예금이자는 뭐 그렇습니다. 2%, 3% 그런 차이도 있기도 하고. 한전채 이자와 예금 이자와의 뭐 한전이 요즘 왜 그 채권 발행도 이제 목까지 찼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지금 뭐 풀렸습니까? 그렇죠. 이자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지난해 말에 한번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사채 발행 한도. 예.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전이 자본금과 적립금의 2배까지만 회사채를 찍을 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한도가 96조 정도가 됐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96조까지만 찍을 수 있는데 이미 회사채가 72조까지 차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지난해 30조 원 영업적자를 봤잖아요. 예. 그러면 영업적자를 본 만큼 적립금을 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연도가 바뀌면 자동적으로 사채 발행이 안 되면 돌아오는 회사채 만기를 갚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채무 불이익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해서 부랴부랴 법을 바꿨죠. 네. 그래서 사채 발행 한도를 6배, 5배까지 늘렸는데 예. 뭐 산자부 장관이 승인하면 최대 6배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 여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사채 발행 한도가 104.8조 원밖에 안 돼요. 이미 적립금이 많이 까였기 때문에. 예. 그러면 지난해 말까지 72조가 쌓여 있는 거고 올해 또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그만큼의 사채를 많이 발행을 하게 되면 네. 내년에는 또 똑같이 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본금하고 적립금의 몇 배까지만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지금 적자가 많이 나서 그 적립금을 깠죠. 적립금이 점점 까여져 있어서 많이 발행할 수가 없다. 잠깐 화면을 보여드리면 이게 한전의 별도 재무제표 그 자본 계정을 제가 캡처를 떠온 겁니다. 예. 2020년에 이익 잉여금이 35조였어요. 근데 2021년에는 뭐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이때도 적자였기 때문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4조까지 줄어들었어요. 4조. 물론 이 안에 적립금이 이미 적립금이 아니라 그 실제로 그 사채 발행 한대 말하는 적립금이 다른 숫자여서 여기는 정확히 숫자는 안 보이지만 네. 그래서 2배일 때 96조 정도였는데 5배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04.8조까지밖에 안 늘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한전의 적립금이 많이 까였다는 얘기인 거죠. 20조 정도 남아 있다. 근데 올해 더 까게 되면 자연스럽게 5배라고 하더라도 훨씬 더 사채 발행 한대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예, 그렇겠네요. 그러면 또 똑같이 법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렇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도 늘 이래 왔어요.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라는 질문은 실은 지금 정부한테도 던질 수 있고 왜 이렇게 안 올리고 있습니까? 지난 정부한테도 던질 수 있잖아요. 왜 맞습니다. 안 올렸습니까? 근데 결국 이제 어느 쪽이든 답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원래 그렇게 평탄화 시키는 겁니다. 요금이라는 건 그때 유가를 반영해서 올랐다 내렸다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최대한 정부가 받아낼 수 있을 만큼 평탄화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기요금 위원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유가 반영해서 실시간으로 하면 되는데 그럼 그렇게 해왔던 건데 지금은 왜 문제냐고 하면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차라리 사실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2021년에 유가 연동제를 하고 하는 걸 도입을 했죠. 예, 그게 한전의 그렇겠죠? 수건 사업 같은 그렇겠죠. 거였어요. 예. 너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또 많이 내려가고 그러면 한전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들 실적이 좋지 않으니 우리 유가 연동제를 해달라라고 하는 걸 한 20년 동안 계속 얘기를 했지만 안 되다가 2021년에 결국엔 도입을 했어요. 예. 근데 그렇게 도입을 했으면 그렇게 어쨌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걸 반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전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그렇고. 그러니 그에 대한 가치 판단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으냐. 여기 이제 이건 개인마다 의견 다를 거예요.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의상이 너무 멋지다는 평만 계속 채팅창에서 올라오고 있어서 콘텐츠에 집중이 잘생겼. 네? 집중이 안 되고 눈부셔서 있는, 집중이 안 됩니까? 김상훈 지금? 기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거면 나중에 조금 더 내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예.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예.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게 하니까 어. 지난해 말에 산업부가 S&P 상한제라고 하는 걸 했죠. 그게 뭡니까? 그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S&P라고 하는 게 뭐 예. 어려운 말로는 개통 한계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게 조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화면을 잠깐 띄워주세요. 이게 전기의 도매 가격이 결정되는 게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요. 3시부터 6시까지 보면 딱 전력 수요가 요만큼쯤 됩니다. 예. 좀 그러면 낮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한전에서는 이 싼 애들부터 원가가 싼 애들부터 줄 세워서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예. 밑에서 원전을 발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비싼 석탄을 발전을 시키는 건데 예. 이렇게 되면 석탄이 이 시간대에는 가장 비싼 발전원이기 때문에 네. 그 전기 도매 가격은 이 석탄 가격으로 결정이 돼요. 제일 비싼 걸로 밑에까지 다 사준다. 그렇죠. 제일 예. 비싼 걸로 밑에까지 다 사준다. 예. 근데 옆에 보시면 12시부터 3시까지 전기 수요가 가장 많을 때죠. 예. 이때는 가장 비싼 뭐 중유까지도 돌리기도 해요. 예. 그러면 원전에서 사오는 전기의 도매 가격도 이 가격으로 계산을 해준다는 거죠. 저기 제일 위에 있는 비싼 걸로 밑에 것까지 다 사준다. 맞습니다. 네. 무조건 하여튼 그 시간대에 제일 비싼 걸로 사준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LNG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 S&P 가격이 너무 뛰는 거예요. 잠깐 사진을 한 놈만 보여드리면 뛰면 다 따라 오르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게 S&P 가격이 뛰면 모든 전기의 도매 가격이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킬로와트 시당 뭐 242원, 267원. 이게 너무 가격이 도매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예. 말씀드린 소매 가격은 올릴 수가 없잖아요. 예. 정부에서 묶어놓고 있으니까. 근데 도매 가격이 너무 뛰면 한전이 세일하는 폭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예. 그 적자가 훨씬 더 커지는 구조니까 전기 요금을 올릴 수가 없으니 산업부가 그러면 우리 상한제를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낮춰버립니다. 그냥 위에 캡을 씌웠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원래는 제일 비싼 걸로 다 사줘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부담이야. 너무 부담이야. 너 그냥 중간 가격으로 그냥 해. 이 이상은 안 줘. 맞습니다. 그럼 그 위에서 하면 무조건 적자로 팔겠네요. 그러면 등유니 뭐 LNG니 비싼 것들은. 적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봐야 될 이익보다는 훨씬 더 낮춰서 사거나 낮춰서 팔거나 예. 혹은 그 와중에는 손실을 보는 발전소도 있을 수는 있죠. 예. 이거는 정확히 따져봐야 되기는 하는데 알겠어요. 발전소마다 S&P가 다 다르니까 근데 저 S&P는 제일 원가 높은 발전소에도 손해 안 볼 만한 그 가격에 네 모든 발전소의 전기를 그 가격에 사주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내가 그런 얘기 했지만 어쩔 수 없어 라고 해서 싹 잘라버리면 싹 잘라버리면 어느 그 수준보다 원가가 높은 발전소들은 지금 계속 다 손해보고 있겠네요. 그렇죠. 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완전 그거네요. 한전이 원래는 그 적자를 떠안아야 되는데 원래는 가격이 높아지면 공급받는 가격, 경기 공급받는 가격이 비싸지고 그거를 요금에 원래 정가하는 구조였는데 요금이 막혀 있으니까 나만 손해 보냐? 너도 납품업체 너도 원가 절감을 해서 그냥 싸게 깎아. 그런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맞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너무 비싸서 뭔가 이렇게 요금에 대한 좀 토론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가장 비싼 원가로 전기 만드는 발전소가 투입한 원가만큼 다 사주는 거 이거는 하지 말고 각자의 원가에 따라서 사주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다 일률적으로 잘라버리니까 손해보는 발전소까지 생기면 그거는 좀 안 되는 일이 이게 아닌가. 되게 전력도매 시장 같은 경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가 이제 급전 계획이라고 하는 거 바로 전날 세워요. 네. 그래서 내일 그 우리가 전력 수요가 얼마일 것 같은데 그때 예. 급전 지시를 다 하는 거예요. 예. 내일 그러려면- 이만큼 팔아 만들어서. 그러려면 모든 발전소들이 스탠바이라고 하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전기를 팔 수 있는 거고 예.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발전소들은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많은 거죠. 그래서 S&P라고 하는 걸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상쇄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전력 시장이 다 S&P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우리 가장 효율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대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매일 능차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얼마에 공급하겠다는 그냥 노는 날도 매일 있고 응찰을 할 내가 수는 노는 날도 없으니까. 있으니까 노는 날까지 감안해서 비싼 가격으로 항상 사준다. 일단은 전기 만들어. 어. 제일 비싼 걸로 사주니까 손해 볼 거 없잖아. 어. 라는 건데. 그러니까 각자의 원가만큼만 줘도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가장 높은 시간대에는 LNG 발전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 전력수가 가장 많을 때는. 근데 평소에는 필요하지 않죠. 그 시간을 제외하게 되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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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러면 예를 들면 그 LNG 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뭐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까지 가격대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가를 더 이상 절감할 수 없다 그러면 발전소를 지을 이유가 없는 거죠. 가스 아, 발전 그렇지. 같은 아, 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네. 발전소를 민간 사업자들이 짓는 것을 인센티브를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라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전력 관련 전문가들이 고민하다 나온 게 S&P. 조금 후하게 가격을 줄 테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원가가 제일 높게 투입되는 발전소는 열심히 전기 만들어도 마진이 적고. 걔네들은 어차피 간신히 똔똔일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이익을 보든가. 근데 그걸로도 발전소를 돌리겠다라고 하는 애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애가 전력 시장을 운영하는 한전이나 정부 입장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걔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마지막에 그쵸. 그 수요를 맞추느냐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맞추느냐 결정이 되죠.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온 그 친구들에게 비싸게 주는 건 맞는데 예를 들면 제가 정책 만든다면 원자력 발전, 수력 발전은 그냥 무조건 나오는 건데 전기가. 거기는 무조건 나오고 그거보다 가스가 더 싸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스 발전하는 회사나 혹은 뭐 석유가 가스보다 비쌀 때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외에서 연료를 수입해다가 발전하는 회사들한테는 그런 룰을 적용시키는 거 오케이. 그런데 원전 수력 이런 기반까지도 높게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 아닌가요? 있습니다. 네. S&P로 가격을 결정을 하기는 하지만 네. 밑에 있는 기저발전, 원전이나 석탄 발전소 같은 경우는 정산 단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니네는 조금 더 싸게 가져가. 그래서 차후에 다시 정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들은 S&P 가격으로 일단 팔기는 하지만 예. 이제 그 가격만큼 다시 더 토해내야 되는. 완전히 그러면 다지진 않아. 결국은 원가대로 주고 사는 거네요, 지금도. 뭐 그걸 꼭 원가대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기는 하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인공이 이런 건데 네. 태양광 발전소 같은 거예요. 태양광은 비싼 거 아닙니까? 태양광 발전소는 사실 시장 원리대로만 하면 돈을 못 버는 사업이잖아요. 원가가 비싸서. 발전 원가가 높아요? 일단은 발전 원가가 굉장히 높죠. 예. 가스보다? 가스보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땅도 그렇고 그리고 그래서 대규모 사업자들이 많이 하지도 않을 뿐더러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시장 원리대로만 하면 돈을 못 버는 사업인데 근데 또 탄소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1메가와트시를 생산을 하면 신재생 에너지 공급사라고 REC라고 하는 걸 발급을 해주고 예. 이걸 팔아요. 어. 그럼 거기서 돈을 벌 수 있죠. 예. 그리고 전력 도매 시장에서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1순위에 무조건 사갑니다. 한전이. 예.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날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발전 양도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예. S&P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S&P에?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들의 판매 가격이 S&P에 S&P 따라서, 가격에 따라서 최상단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맞습니다. 그렇겠네요. 본인들이 최상단을 칠 수도 있고 본인들이 최상단 아니더라도 가스회사가 본인들이 최상단을 칩니까 항상? 태양광들은? 태양광은 일단 기본적으로 1순위로 가져가기 때문에 S&P 결정 과정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태양광은 일단 사주고 무조건 일단 사주는데 나머지들끼리만 경쟁해서 누가 제일 원가 많이 들었어 하면 그 가격에 다 사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 가격이 내 가격으로 결정되는 태양광을 거네. 사주는 가격도 그 가격이고, 그죠? 그렇죠. 아. 그래서 S&P 상한제를 쳐버리면 사실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규모 사업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소규모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억울해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S&P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계속 전기를 만들고 있어요. 예. 이럴 때는 REC도 별 소용이 없는 게 다 똑같이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REC 시장에서 다 투매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REC 가격이 또 폭락을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계속 손해를 보고 우리가 S&P가 떨어져서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 그때는 우리 손해를 니네들 보존을 해줬냐. 예. 그건 아니지 않느냐. 어. 그리고 사실 또 억울한 게 뭐냐면 다른 큰 발전소들 같은 경우에는 석탄 발전소, 뭐 가스 발전소가 있잖아요. 예. 이런 큰 발전소들 같은 경우는 그때 기본 소득이라고 하는 걸 줍니다. 일종의 용량 요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일단 주는 게 있어요. 무조건 일단 주는 게 있어요.
이게 연료를 넣고 돌리지 않아도 그냥 이 발전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 기본적인 요금은 무조건 줍니다. 예. 용량 요금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연료를 집어넣지만 않으면 계속 그냥 굴러는 가는 거예요. 택시 기본 요금. 그죠? 예. 사오지 않는 이상. 예. 근데 신재생 발전소는 에너지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용량 요금은 아예 없습니다. 그왜 필요해? 어차피 다 사주는데. 그렇죠. 다 사주는데 필요하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엔 이거는 전기요금 인상이랑은 상관없기는 하지만 예. 너무 많이 태양광 발전소가 너무 많이 지어진 지역이 있어요. 예.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 주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전북이랑 전남에 설비가 굉장히 많이 지어져 있죠. 그러네요. 예. 예. 근데 전북이랑 이 신재생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분산 전원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전처럼 많이 만들어서 고압 선로를 통해서 먼 데까지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다 써야 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렇지. 왜냐면 발전량이 많지가 않으니까 조금씩 하니까. 조금씩 있는데 이걸 다 모아서 쏘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조금씩 만들어서 그냥 주변에서 써라. 맞습니다. 네. 알겠어요. 근데 전라남도에는 기업체가 없단 말이에요.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태양광으로도 전라남도는 전기가 넘친다는 거죠? 예. 태양광으로만 넘치진 않죠. 왜냐하면 태양광 같은 게 밤에는 안 생기니까. 예. 그때 다르니까. 아, 네. 그렇죠. 어쨌든 기저 발전이 있는데 예. 어쨌든 태양광 발전소가 돌아가는데 많이 만들면 이거를 전기는 허공에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변전소가 터집니다. 예. 예. 그러면 그때 블랙아웃이 오거든요. 네. 이거 맞춰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전라남도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출력 제어라고 하죠. 니네 주말에는 돌리지 마. 전기 만들지 마. 아, 그럼 아예 어떻게 그냥 태양광 발전에서 뭐 검은 천으로 덮어요? 그냥 발전소 전원을 끄는 거예요. 불 꺼나? 스위치네요. 아이고야. 네, 전원을 끄는 거죠. 어. 근데 그러면 돌릴 수가 없잖아요. 예. S&P 상한제 때문에 그렇죠. 발전소를 돌릴 수가 없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논밭 많은 데다 그냥 된다고 다 태양광을 지을 게 아니네요. 그 주변에 그 쓸만한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허가를 해주든. 그러니까 해줘야 되겠는데? 말씀은 S&P 상한제라는 것 때문에 그 충격파가 돌아서 태양광 업체까지 가는 거고 태양광 발전하는 분들한테까지 간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태양광 업체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힘들고 S&P 때문에 손실까지 보지는 않았겠지만 수익이 예. 굉장히 많이 줄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손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애들 몰아치는 거죠. 야, 그래서- 태양광 뭐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거 좀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전기를 꺼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전기가 생산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냥 생산되면 마치 그거랑 비슷한가 봐요. 변전소가 터진다니까. 젖이 불어나는데 네. 빠지지가 않으면 네. 전몸살 나는 것처럼 아. 변전소가 터진다잖아요. 좀 집중해서 계속 들어주면 안 됩니까?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아까워서. 그러면 블랙아웃이 생기는 거고 예. 이제 그걸 위해서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한전이 만들면 되죠. 네. 근데 한전이 30 적자가 났는데 ESS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한전이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조금 더 내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한전이 너무 적자가 심하면 한전도 이렇게 영업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부담을 옆에 이렇게 나눠지게 만드는데 예.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 빨리 ESS를 열심히 해야 되겠네. 아니면 하다못해 그 전기 가지고 물이라도 끌어올리든지 물 끌어올려가지고 내리면 발전이 된다면서요. 근데 양수 발전에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양수 양수 발전도 발전소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요. 양수 발전소를 실제 그렇게 활용을 하죠. 활용을 예. 하는데 양수 발전소를 다 만들 수 없는 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수력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양수 발전소도 올리는데 저장하는 거지만 물이 너무 이렇게 무한정 담을 수 있는 담소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예. 괜찮아요. 지금 양수 발전소 얘기 꺼낸 다음에 살짝 후회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가령 빨리 넘어가 주시는 게 지금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살짝 말 질문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그렇다니까. 예.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저 전기요금을 조정하고 있는 게 이리저리 불똥이 엉뚱한데 튀는 경우도 많다 그 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요금을 내야 될 요금을 내지 않음으로써 예.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고 단순히 우리가 요금을 나중에 더 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산업에서는 굉장히 이걸로 진짜 생사기로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빨리 제도 바꿔서 그래. 태양광을 지원해야 되면 태양광은 S&P랑 무관하게 뭐 발전 원가를 맞춰주든가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근데
태양광은 또 발전 원가가 다 다르잖아요. 예. 사이트마다 다르고 땅값마다 다르고 네. 뭐 규모에 따라 다르고. 근데 일률적으로 태양광의 발전 원가는 얼마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S&P라고 하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으로 그 가격을 그냥 결정해 주는 줬는데 건데, 그 자체도 눌러놓으니까. 그렇죠. 이걸 누르는 순간, 근데 질문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태양광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S&P 가격 즉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500이었을 때가 있었죠. 근데 요즘은 많이 올라서 한 2,000쯤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태양광은 500일 때도 500 받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렇죠. 2000일 때 2000 받으니까 아주 좋아 죽겠죠, 아주. 그죠? 그렇죠. 태양광 설비는 똑같이 만들어놨는데 가스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전기요금을 더 받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원가 더 든 거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다시 이제 전기요금이 너무 높으니까 S&P를 깎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700이나 1000으로 만들어놨는데 우리 돈 보상이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상해라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S&P라고 하는 거는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는 뭐 비슷하게 돈을 벌죠. 예. 그 다음에 음. 너무 높을 때는 돈을 많이 벌 테고, 또 그러니까요. 낮을 때는 손실을 네. 볼 테고. 음.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사실 신만이 아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더더군다나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하는 이유가 정책적으로 이제 그것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일종의 저기서 저기 들어가게 되면 내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남길 수 있겠다라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건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뭐 날씨가 그래서 내가 돈을 못 번다. 그거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당신이 있는 게 감당해 아니잖아요. 그래놓고 근데 사실 지금 이 상황이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거나 지금 이 상황이면 내가 손실을 봐야 되는. 근데 손실을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손실을 감내를 하는 거고.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난 돈을 많이 벌어 놓으면 나중에 손실이 날 때 메꿀 수 있는 알겠어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태양광은 일종의 푸틴 로또를 맞은 건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 로또 맞은 거 왜 계속 매달 안 주고 중간에 잘라 먹느냐 그 말이네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 푸틴이 일으켜서 유가 올리고 가스값 올리는 바람에 그렇죠.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태양광 발전 하시는 분들은 네. 네. 그 로또 계속 먹고 싶은데 아니 근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뭐 물론 굉장히 예리한 지적인 것 같아요. 그 말이잖아요. 아닌가요? 그 말인데 어쨌든 태양광 설비를 만들었는데 그 전기를 가격 때문에 끄고 있다는 거는 약간 황당한 것 같아요. 그건 어쨌든 가격 때문은 아니기는 해요. 예. 이게 너무 이렇게 공급이 많이 돼 있어서 공급이 많으니까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맞습니다. 공급이 많은 곳에 만든 태양광은 자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일단은 뭐 이렇게 출력 제어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예를 들면 제주도처럼 네. 이게 태양광 발전소밖에 없어서 굉장히 불안정할 때 시간대로 끄는 건 있기는 하지만 너무 몰릴 때는 좀 끄자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아예 뭐 너무 공급이 많이 있으니 주말에는 끄자 이런 식으로 조금 장기적으로 출력 제어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여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왜 요즘 이런 고민을 하는지는 다 설명한 또 이해도 되고 네. 불똥이 이런데 저런데 튀는구나도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려야죠. 요금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계속 올려야 된다. 네. 근데 계속 올리지 않으려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이유라고 하는 게 사실 총선이라고 한다면 네. 많은 사람들이 유혹의 눈길을 보내는 것처럼 굉장히 무책임한 거고 올려야 한다. 올려야 하는데 단계적으로 조금 부담이 덜하는 방식으로 당연한 거죠. 정치적인 질문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치적 질문 올려야 합니까? 아니면 올렸어야 합니까? 같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지금도 올려야 되고 예전에도 올렸어야 예전에 했죠. 그렇지. 예전에 올렸으면 지금은 안 올려도 되잖아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올라서 맞습니다. 유가는 그 이후로 한 1년간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지난주 유가 고점일 때가 그때까지 유가 따라가서 올랐으면 지금은 안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LNG 가격은 지난해 말에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그 전에는 완만하게 오르기 시작하다가 지난해 알겠습니다. 여름쯤에 그래서 그때도 올랐어야 됐고 이러나 전에도 저러나 올랐어야 둘 됐다는 다 거죠. 책임이다. 그렇죠. 이 양반 오늘 좀 위험하네. 위험해. 예. 줄타기. 그때 올렸어야 된다. 네. 꼭 그걸 찝어서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어. 경기가 좋을 때 보통 가스값이 올라가죠. 유가도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전기료도 올려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니, 그렇죠. 경기가 안 좋은데 유가도 오르고 이런 문제가 벌어지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올려야 된다. 올려야 되고 올렸어야 된답니다. 지금 무슨 댓글이 올라왔는지 막 지워지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 잘 들었습니다. 올리자. 올리면 부작용은 없을까요? 끝까지 파신 김에 올렸을 때의 부작용. 올렸을 때 부작용. 뭐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겠죠. 예. 네. 이제 그러면 전기요금 올렸을 때의 부작용은 뭐냐면 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예, 감내하기 어려운 분들이 조금 피해를 많이 보는데 예. 그래서 사실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바우처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이 오를 때 그렇게 했어요. 가격도 오르고 그러니까 가격 자체는 시장에 비슷하게 맞습니다. 따라가게 하고 어려운 그렇죠. 분들은 별도로 도와줘야지 맞습니다. 그냥 그걸 통으로 묶어놓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죠. 그게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가 안 줄죠. 맞습니다. 소비가 안 줄죠.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항상 맞는 말만 골라서 한다는 네.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